안녕하세요. 파락강태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79%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우 지수도 마이너스 0.78%로 하락 마감하였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관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약세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지수의 월봉, 나스닥의 월봉, 급격한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급격하죠. 이럴 경우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 미국 뉴욕 증시도 이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조정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 오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23일 기사인데, 유가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제 신용융자, 이제 증권사에 이제는 돈을 빌려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죠. 그런 신용융자 잔고가 이렇게 5월 13일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빚으로 산 주식이 9개월 만에 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고는 계속해서 10조대로 재진입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답니다. 코스닥도 지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작년 말보다 지금 현재 13.7% 신용융자 잔고가 늘었고, 코스피도 14.7% 신용 잔고가 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기에 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신용융자가 최고 위치에 있다.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 또 한번 조심해야 될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주말 내내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악재, 특히 중국은 조금 안정된 모습이 다소나마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 국내 일본이나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 감염자 수와 또 확진자,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일 월요일 시장 이 뉴욕 지수의 하락과 그리고 주말에 계속된 이 바이러스 관련된 악재 뉴스들, 이런 걸로 인해서 월요일 시초가는 상당히 좀 약세의 흐름,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시장의 하락기,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고, 다만 경력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있을 때 과연 내가 현금을 보유한다는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혹시 현금 보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심지어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기가 힘들었던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금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 창출을 못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수익을 내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현금 보유는 기회비용의 상실,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낮지. 근데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가 추세 이탈을 하더라도 상승 종목은 항상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상승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굳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런 종목들을 항상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금 보유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승 종목, 하락장의 상승 종목이 아니더라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회피가 가능하지 않냐.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락장에서는 이 방어주들, 이런 식품, 그렇죠? 화장품, 제약,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내 매수하는 종목은 항상 매매를 하려고 했고 또 들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금 보유는 손실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매매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현금을 보유하기가 힘들었던 이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내 계좌에는 종목이 있어야 되고, 설사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당일 장중에 항상 매매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이유가 이 네 가지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하면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이 현금이라는 것,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꼭 현금, 이럴 때는 현금을 보유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선생님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가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전환이 돼야지 이거를 외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 제 3자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것을 방송이든 책이든 누구한테 들어서든 들을 때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꼭 우리 선생님 스스로가 오늘 제 방송의 내용뿐만 아니라 꼭 스스로 한번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꼭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꼭 이 현금화란 이런 의미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세에 따른 현금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현금도 상장된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상장된 종목들처럼 하나의 매매 대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면 왠지 주식시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나만 소외되고 또 오르는 종목들 못 따라붙어서 그 수익을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 버리시고 현금도 내가 매수한 종목이다, 그런 생각에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락장은 현금 보유 자체가 수익률 그리고 수익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예전에 힘든 경험을 통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 말은 지수가 하락 시 대부분의 종목 하락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뭐 테마주, 최근에 이런 테마주들은 상승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함께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수 하락 시 1만 원 하던 관심 종목이 지수 하락과 함께 9,000원이 됐다면 내가 지수 상승과 함께 그 9,000원이 된 종목을 10,000원에 안 사고 9,000원에 샀다면 10%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 종목을 10% 싸게 매수를 했고 그것은 나에게 10%라는 수익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수가 하락하고 좋은 종목이 일시적인 바겐세일을 할 때 그러한 종목을 싸게 매수함으로써 1,000주 살 것을 1,000만 원이 있다면은 10,000원 하는 것을 살려면 1,0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00원이 됐을 때 샀을 때는 한 1,111주 정도 요렇게 매수를 함으로써
주식의 수량을 더 늘릴 수 있고 그것이 상승으로 됐을 때 더 큰 수익률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식시장에서 소외되고 빠져나오고 수익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수 하락기에 장세에 따른 지수 하락장에서 좋은 종목이 떨어질 때 그러한 종목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러한 종목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같이 동반 상승할 시 더 싼 가격에 매수한다면 나는 현금을 보유했던 그 기간이 나에게는 이런 수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주식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하락하는 시기 누구든지 예상할 수 21선 이탈했으니 또 이런 시장의 악재가 계속 우리 국내에 더 유독 나타나고 있으니 지수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 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21선이 이탈됐구나. 그리고 악재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는구나.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구나.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이평선이든 어떤 캔들이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상승할 시 좋은 종목 관리하고 있었던 관심 종목들 들어간다면 분명히 1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9,000원에 더 싸게 더 많은 수량을 더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현금이 수익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간단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현금 보유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지수 하락장 현금 보유도 나에게는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현금이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현금 보유는 나에겐 수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은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상승 국면과 조정 국면이 계속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도 보면은 작년 8월 6일 큰 폭의 하락 이후 저점을 보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최초 급락했던 작년에 바닥 지점에서 주가는 위아래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모습은 이런 고점을 높이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은 아무리 강세장이고 또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상승 국면과 조정 국면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조정 국면에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주식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 계좌의 주식을 꽉꽉 채우거나 또는 계속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런 상승 국면에서 당연히 수익을 얻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에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왜 현금화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주식을 내 계좌에 채워 넣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계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 국면의 이익보다 조정 국면에서 입은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1억으로 매수해서 100%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 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그 2억을 또 다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50%밖에 하락 안 해도 다시 원금인 1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하는 특정 종목의 몰빵 그리고 지수를 고려하지 않는 항상 매매를 시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국면에서 힘들게 얻은 수익을 하락 국면에서 한순간에 다 토해내고
오히려 적자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계좌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식과 이 현금 보유 비중을 시장의 흐름, 그렇죠? 상승장과 하락장, 조정장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읽을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식과 현금의 보유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세에 따라 종목을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내 계좌에 채워 넣느냐.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상승장에서는 종목에 더 비중이 높아야 되고, 이런 조절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만큼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기본적인 심리를 반해야 되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특정 종목을 항상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손실이든 수익이든 뭔가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선 상당한 인내심과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런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연줄을 전부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증시 격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자금을 100% 특정 종목에 다 들어가거나 지수 장세 고려 없이 내 자금을 총알을 다 써서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과연 나에게 그것이 더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장세를 고려하지 않는 주식 투자는 결국엔 계좌를 다 쪼그라뜨리고 깡통을 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장세에 따른 현금화, 이것은 내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아무것도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현금 보유는 분명히 수익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생각이, 이런 인식의 전환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이 나에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락장에서는 나에게 수익을 주는 하나의 종목이다. 이런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